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1일 아침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부로 하반기가 시작이고 상반기가 어제부로 끝났습니다. 상반기에는 아시겠지만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시장을 많이 흔들었고, 이 상반기 끝나는 시점에 시장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관세가 미국 시장을 급락하면서 약세장을 진입했다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끝나는 상반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상반기 막판이 되면서 미국 시장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3거래일 연속으로 양봉을 만들어서 끝났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은 관세 정책이 시작되긴 전의 지수보다도 높게, 그러니까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었고요. 다우는 전고점, 예전 고점에 거의 다 와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시장은 악재가 시장을 하락시키고, 악재를 해소하는, 그러니까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인데요. 일단 관세 문제가 해결을 단 건 아니죠. 그렇지만 해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영국은 10% 관세 인정했죠. 또 자동차 10만 대까지는 10% 관세를 유지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다시 관세 문제를 적용하는 거를 인정한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일부 관세를 협상을 한시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 중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캐나다가 다시 관세 협상 가능성이 어제 제기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무역 합의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렸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일단 무역 합의에 대한을 위해서 그 협상 유예 기간이 90일을 줬었는데, 90일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7월 8일 날 끝납니다. 이 7월 8일 안으로 트럼프는 마무리하겠다라는 뜻을 피력하면서 추가 유예 기간이 불필요하다는 언급을 지난주에 했어요. 스컷 벤센트 재무장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과거에도 관계자들은 유예를 얘기했고 트럼프는 아니다 그러다 결국 트럼프가 유예를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나라가 엄청 많잖아요. 몇 개국을 협상하고 몇 개국을 그냥 강제로 하기에는 미국으로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담은 결국 미국 소비자한테 돌아갈 수 있고요. 소비자가 돌아가게 돼서 미국 경제가 침체가 되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거나 하면은 그 결과에 대한 부분 다 트럼프가 덤탱이 써야 되는 상황이죠. 덤탱이라 표현은 트럼프가 다 책임이 져야 되는 상황이라서 정치적 코너에 몰릴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예를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 유예 기간은 길지 않을 거다. 50일 정도. 지난번 스캇 벤스도 9월 1일 정도 언급한 거 보면 제가 얘기했던 거 같아요. 100일은 아닐 거고 100일 밑으로 단다면 50일 정도가 맞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 수준의 어떤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에서는 캐나다의 무역 갈등 완화, 이게 이제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 대해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무역 협상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과정에 캐나다 재무부는 미국과 무역 협상 진전을 위해서 디지털 서비스세를 철회한다, 이렇게 밝혔죠. 그로 인해서 트럼프의 압박에 먹혔고 캐나다도 어느 정도 마무리 협상을 잘 진행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스콧 벤센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부 국가는 성실하게 협상 중이라며 상대방이 완강하면 관세는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스콧 벤센트나 트럼프나 힘의 우위에 의한 압박, 이게 똑같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 미국 의회에서는 아직 이 무역 합의에, 협상형 합의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상원, 하원 두 개, 양원제라서 두 개인데, 상원은 일단 통과가 됐는데 하원은 통과를 아직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반쪽짜리죠. 완전히 통과가 돼야지만이 트럼프의 관세가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원에서는 일부 공화당 의원이 반대한다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도 아니고 공화당 의원. 왜냐하면 양원을 다 공화당에 지분 상태에서 사실은 그냥 통과가 되면 되는데, 공화당 의원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하원을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미국의 5개 기업이 법원에 이 입장을 제고했죠. 법원에. 그래서 법원에서
무역협상, 그러니까 관세 정책은 그렇죠? 잘못됐다라고 해갖고 5개 기업에게 손을 들어줬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수뇌법원에 다시 상고하면서 일단은 관세는 계속 진행되는 걸로 지금 나왔죠. 그리고 이제 다시 대법원까지 갔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행정부 부분에서는 계속 진행이 되는 사안 속에서 의회라든가 법원에서는 여전히 싸움 중에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라는 해석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무역의 관세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트럼프의 의지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했고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시장이 더 오르는 그런 흐름을 보였던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은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와중에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4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죠. 미국에서 4조 달러를 간 기업은 엔비디아가 최초죠. 그렇죠?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완전히 끌어올린 상황인데요. 엔비디아 시총이 4조 달러로 더 올라가게 되면 다우와 나스닥은요, 엔비디아가 상승할 때만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장 비중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주가를 계속 끌어올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미국 시장의 상승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트럼프 감시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뭐 일론 머스크 같은 미친 짓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전기차에 대한 그 세액 공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이 부분이 오면 이제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이 오고 2차 전지도 부담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뭐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4,500만 달러를 투입해놓고 얻은 것은 엉뚱한 이런 어떤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미국 내에서도 정치적인 힘이 얼마나 세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미국 시장이 추가적 상승을 할지 안 할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나스닥으로 봐가지고는 추가 상승 가능성을 계속 열고 봐야 되겠죠. 다우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올라요. 전고점. 저는 사실 여기 이 분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주가 오르는 게 다우는 아직 다 못 올라왔고요. 근데 나스닥은 이거 돌파를 해버리면서 약간 시장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저의 새 변화된 생각을 한번 좀 언급을 할까 생각 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엔비디아가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요 고점을 완벽하게 돌파했죠. 오늘도 0.15% 올랐지만 시총은 0.15라도 원체 크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시총이 팍팍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어제 아쉬웠죠. 시간에서 1% 정도 상승하다 밀렸는데 삼성전자가 어저께 시장을 좀 주도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저께 위에서 1%에서 아래로 1.6%까지 밀리면서 2.6%를 밀어내면서 시장을 상승을 막았던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6만 정자 위에서의 싸움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0이선을 넘어서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가 있을 만한 곳에서 싸움을 하는 건 좀 아쉽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오르기 시작하면 또 방향성에 대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흐름을 계속 지켜봐야 될 거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요 근래 우리나라 좀 약세입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양봉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약세 황당하죠, 그죠?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시장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주가가 갑작스럽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어떤 부담으로 인해서 시장에 눌리는 뭐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사실 의미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승을 많이 하면 약간 눌림이 있을 수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주가를 조정주기 위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격을 벌리기 위한 과정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런 해석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야 되는데요. 좀 아쉬운 것은 그 기관이죠. 기관이 사실 여기다 갈 때 이거 누르는 바람에 외국인이 동조를 해버렸거든요. 그때 기관이 매도할 때 외국인들은 감망을 하다가 기관이 계속 누르니까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삽니다. 왜 기관이 이런 매매를 하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기관의 행보가 의미가 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어제 또 기관이 샀고 그저께는 기관이 샀지만 시장을 방어는 못했고요. 어제는 기관이 사서 시장을 좀 방어해주는 모습도 오늘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사실은 지난 공매도 친 부분을 쇼커버링 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놓쳐버린 기관의 행보는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기관이 다시 되돌리는지를 오늘도 한번 확인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